자, 여러분은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밥맛 잃었을 때, 가끔 생각나면 이제 얼큰한 거나 자극성 있는 걸 먹으면 밥맛이 나요. 예. 근데 그래서 가끔 쓴맛을 먹어도 좋고, 매운 걸 먹어도 가끔 밥맛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쓴맛을 먹을 때는 속이 괜찮은데, 너무 매운 거나 짠맛이나 너무 강렬한 걸 먹으면 속을 더 버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매운맛이 나는 것이 사실 갓이에요, 갓. 우리 갓김치 알죠? 갓김치. 갓김치가 갓 보면은 김치인 줄 알고 사실 김치죠. 근데 일반 배추인 줄 알고 먹었다가 매워서 코가 찌끈하든지 눈물이 찌끔 나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갓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갓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갓은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이 갓개자를 개라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갓의 열매를 겨자라 그래, 겨자. 그래서 이 개에다가 자 하면 이게 열매는 자예요, 자. 그러면 겨자 이렇게 발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갓의 이파리,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갓이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같은 식물이었는데 이제 품종에 따라서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주로 이용한 거는 점점 우리가 이제 겨자라고 단어를 붙였고, 이파리, 그러니까 김치 먹는 거, 그걸 하는 거는 주로 우리가 갓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은 갓하고 겨자하면 전혀 다른 걸 줄 아는데 원래는 같은 거였다. 이제 점점 분화가 된 거죠, 식물이. 실제로 먹어도 맛이 톡 쏘는 맛이 좀 비슷해요. 그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갓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예전에는 갓을 참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천자문 배우셨어요? 천자문. 옛날에는 글을 배울 때 처음 배운 게 천자문이죠. 천자문 배울 때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체중 개강, 이게 생강한자거든요. 제가 약칭으로 썼어요. 채소 중에는 이 겨자와, 그러니까 갓과 생강이 가장 귀하더라. 중이 이제 중하다, 귀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귀중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천자문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걸 봐서도 어렸을 때 천자문부터 배우는데 이거를 달달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에는 채소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생강과 갓. 이거 머릿속에 백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또 중요하니까 이거 넣어놨겠죠. 그죠? 그런 걸 봐서도 예전에는 갓을 되게 중시해줬구나. 근데 이런 걸 이제 역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저는 한의사 하신 분입니다. 한의 의사만 볼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뭐, 맹자도 봐야 되고, 여러 개 쭉 봐야 돼요. 보다 보면 이제 얘기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전 기록을 보면은 이제 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대부면은 지금 이제 장관급이에요, 장관. 그러니까 임금 밑에 대부인데, 이 대부가 반드시, 의례는 이제 제사 지낼 때, 얘는 반드시 게장이라서 이제 게로 만들어요. 겨자장이죠. 겨자장을 반드시 넣었대요. 제사 지낼 때. 대부 정도면은, 중국의 대부면은 우리나라 임금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왜냐면 원체 다스리는 땅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전에 홍길동전 쓰신 분이 허균이라는 분이세요. 허균. 허균이라는 분이 나중에 귀향을 가요. 귀향을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먹을 건 없고 생각나는 게 예전에 먹었던 생각만 나가요. 맛있던 생각. 우리가 배고프면 더 음식 생각이 더 나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귀향 가서 옛날에 뭘 먹었더니 맛있더라.
이런 데 기록을 썼어요. 그 도문대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먹었던 것 중에 생각나는 음식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허균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함경남도하고 강원도의 해양군과 평강군에서 나온 그 갓김치가 제일 맛있더라.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왜 썼을까? 그 이제 허균도 그 당시에 이제 갓김치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걸 이제 역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갓은 이제 그 한문으로는 그 이게 예전에 이렇게 썼대요. 근데 이게 이거 같아요? 전혀. 근데 옛날 이제 상형문자 이렇게 썼대요. 요게 이제 풀초자래, 풀초자. 요거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게 개자. 뭐 좀 전혀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제 왜 요 개자를 만들었을까라는 게 의미를 알으면 또 재밌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나온 책 중에 농서라는 책이 있어요. 700년에 나온 책에. 거기에 보니까 이제 왕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갓을 먹다 보면은 톡 쏘고 되게 매워요. 그죠? 톡 쏘는 맛이 눈물이 찔끔 나온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이 강건해진다. 강계해진다고 그래요. 강계. 사람이 굳건하게 크고 강직하게 해야 되는 걸 강계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예전에. 요즘은 별로 안 쓰죠. 이런 단어를. 예전에 이제 강계하다. 뭔가 굳세고 뭔가 절개를 지키고 의지를 변하지 않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이래서 요 개자를 써서 요 개하고 풀초하고를 합쳐서 이 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요 개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이게 경계개자예요. 경계개자. 세계할 때도 이거 쓰고 뭐 경계할 때 이 개는 경계, 그러니까 구분을 짓는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 갓을 먹으면은 열이 나면서 톡 쏘는 맛과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면서 이렇게 감기 기운 있을 때 갓김치 먹으면 감기가 났거든요. 예. 차가운 기운을 물리쳐줘요. 그리고 톡 쏘는 맛이 사기,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 갓을 먹어서 사람이 나쁜 기운하고 나하고 경계를 짓는구나. 자, 적군하고 나하고 혼재돼 있으면 뭐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랬을 때 갓을 먹어서 경계선을 긋는 거야. 너희들은 국경선 밖으로 나가.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래. 착한 사람끼리 살고 너희는 나쁜 놈은 나가. 이제 경계를 짓는다. 그래서 여기서 요 개를 따서 요 밑에 것만 따서 이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해석을 참 여러 가지로 했어요. 예전에도 했습니다만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갓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이 톡 쏘는 맛이고 뭔가 경계선을 짓는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한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예전에 보면 갓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아요. 품종도 되게 많아지고. 근데 요새는 좀 상당히 많이 사라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순몽자회라는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자. 이렇게, 이 아래 하자예요. 계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겨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리고 또 우리 갓을 이렇게도 썼대요. 지금은 이렇게 쓰죠, 갓을.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도 썼대요, 갓. 여기서 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대로 보면 참 이런 거 좀 많이 나와요. 갓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되게 이제 뜨겁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흡기, 그러니까 기침을 하는데 기침도 폐가 뜨거워서 나타난 기침이 있고 폐가 차가워서 나온 기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가 차가워서 나온 기침에 갓을 써요, 우리가. 그리고 약재를 쓸 때 백계자라고 그래서 걔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여기. 갓 중에도 하얀한 씨가 있대요. 그래서 흰 백자를 쓰고
백, 아들 자자, 아들 자는 시자자겠죠. 그래서 백계자라는 약자를 우리 한의학에서 약으로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세씨, 가세씨를 약재로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럴 때 어느 데 쓰냐면은 이제 몸이 차가워서 생긴 질환. 그러니까 뭐 기침도 차가워서 생긴 기침에 쓰는 거지. 뜨거워서 생긴 기침에는 못 써요, 저거를.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저거 톡 쏘는 맛이 있다 보니까 몸에 이제 뭔가 그 막힘 증상.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담이 막혔다고 그러죠, 우리 뭐 잘못하면 담 걸린다고도 하고 그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담 걸렸을 때도 그걸 써요. 담이 걸리면 뭉친 거예요. 뭉친 거를 이 갓을 먹으면 톡 쏘는 맛 때문에 뭉친 거를 툭툭 뚫어준대. 송곳을 뚫듯이. 그러니까 이제 기가 뚫린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썼어요. 또 정말 사용하면 나서요, 그저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물이 흐를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도랑 같은 데서 물놀이 같은 거 할 때 뚝을 만들죠. 그때 이제 뚝을 탁 무너뜨리는데 밑에 이제 그 물 갑자기 나가게 하고 이런 놀이를 하는데 뚝을 무너뜨릴 때 조금만 구멍을 뚫어도 다 무너지죠. 그게 이제 그 많이 물이 있다가 압력 때문에 순간 무너지죠. 사람이 그 기라고 하는 게 있대요. 사람에게는 이 기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 기라고 하는 걸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걸 본 사람 있나요? 전기. 하지만 믿죠. 전기가 있다는 걸. 왜 믿어요? 텔레비전이 나오고 형광등이 켜지고 컴퓨터가 켜지고 그래서 전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지. 전기를 눈으로 본 사람은 글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기라고 하는 게 있대요. 기라고 하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 또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부를 해도 나타나지가 않죠. 이제 시체를 이제 그 의학용어를 유식하게 까다바라고 그래. 까다바. 뭘 깐대요. 근데 그 까다바를 이렇게 해부를 할 때 보면은 그 경락이나 기를 발견할 수가 없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텔레비전도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전기가 안 흐르죠. 그러면 전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라고 하는 게 막히면은 담이 생긴대요. 기의 흐름이 막히면 담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이 체했다. 이 체한 것도 이 체했을 때 우리 흔히 손가락 따는 거 보시죠? 옛날 시골 할머니들 어때요? 체하면은 손가락 묶고 피 한 방 딱 떨어뜨리죠. 그러면 또 체한 거 풀려요, 진짜. 피 한 방 흘리는 거하고 체한 거 무슨 상관이야? 근데 정말 나사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의 흐름이 막혀서 체했다. 우리가 체했다고 하는 것도 막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체했다는 건 막힐 체자예요. 이제 물론 막힌 거는 십체가 있고 기체가 있겠죠. 밥 먹고 체한 거 안에 기의 흐름이 막힌 것도 있겠죠. 다 체한 건데 체한 거를 실로 묶고 그러면 기가 더 안 흐르겠죠. 그랬다가 물고 트듯이 피를 한번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그 댐을 만들고선 그 터트릴 때 물이 많이 고여야 이게 탁 터트려지지. 물 조금 고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이게 뚫리면서 몸 전체가 이제 기가 소통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갓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 걸렸을 때 갓을 먹어라, 갓김치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축농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폐가 차고서 나온 기침하는 애들 이런 거 보면 이제 추어탕 있죠? 추어탕에가 갓김치하고 먹는 수가 있어요. 그럼 추어탕 미꾸라지가 또 뭉친 거 미꾸라지 성질이 진흙하게 뚝뚝 잘 지나가요. 잘 나오지도 않고 속으로만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담이나 코 막힌 거를 뭉친 건가 뭉친 거를 미꾸라 뚫듯이 또 이게 그런 역할을 해준대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갓김치를 딱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힌 게 뻥 뚫려지겠죠. 그리고 콜록콜록 기침하던 애들 코 맹맹거리니까 뻥 뚫려. 기침도 먹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갓이 하나 단점은 뭐냐면 열이 많다고 그런다니까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열이 더 뜨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를 봐요. 사실 이제 강력한
갓김치다 보니까,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흔히 너무 또 이제 사람이 그래요. 갓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너무 매운 거나 자극성 있는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럼 자극성 있는 걸 먹으면 힘도 나고 밥맛도 나고 순간은 좋아요. 열이 뻗치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는 삶의 진기라고 하는 게 있대요. 원기라고 하고도 진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평생 진기라고도 하고 원기라고도 하고 진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평생 쓸 에너지가 여기 있대요. 단전 밑에. 사람이 이제 평생 쓰는 거래요. 그런데 너무 자극성인 걸 먹다 보면은 평생 쓸 에너지를 차입해서 쓴대요. 요걸 10년 뒤에 쓸 에너지를 뺏어서 지금 써버린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꼭 곡식 창고에 쥐가 밑에서 파먹듯이 평생 쓸 에너지 조금씩 갉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뭐 정력 보강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흔히 뭐 보양제들 먹고 그래서 이제 뭐 부부 생활을 뭐 더 강약하는 이런 게나 근데 일시적으로는 이걸 기운을 끌어올리는 건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자극성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담백하게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강렬하다고 좋을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회 같은 거 먹을 때요. 우리 겨자장 이렇게 해서 딱 찍어 먹죠. 왜 그럴까요? 이 겨자라고 하는 게 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생선독을 제거를 해줘요. 그러면은 회를 먹다 보면 혹시 알아요? 그게 또 상할 수도 있고 잘못 그거를 예방하는 의미. 그래서 우리도 이제 흔히 간장에다가 연겨자 넣는다든지 이렇게 또 아니면 더 좋은 건 갓김치를 먹으면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방법들이 좀 있더라. 그런 거 보면 참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얘기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벌써 그 얘기라고 하는 책이 벌써 2000년 전 책인데 거기에 벌써 봄철에는 파를 먹고 회를 먹을 때 가을에는 그 갓을 먹어라.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온 것도 벌써 예전부터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갓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세요. 자, 그럼 이 점을 마치겠습니다.